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여동생 없는 남자와 연애하면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동생 갖고 싶다. 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진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합니다. 야, 제발 데려가. 하지만 여러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연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다우티 교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78명의 남녀를 8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연구했어요. 이 연구로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와 관계가 좋으면 연애도 잘한다. 형제자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또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에 잘 적응하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잘 적응하지 못해 형제자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연애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특히 연애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자매와 거의 싸우지 않은 사람은 연인과의 친밀감이 93점인데 비해 형제자매와 자주 싸운 사람은 연인과의 친밀감이 겨우 21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려 70점 가까이 차이가 나다니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두 번째, 남매가 연애를 더 잘한다.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가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쭉 이성과 함께 합니다. 알기 싫어도 이성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죠. 이미 이성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이성을 잘 알다 보니까 연애 자신감까지 높아요. 심지어 이 자신감은 남매 간 사이가 좋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져요. 교수가 연구하던 도중 무럭무럭 자라서 남매의 연애 자신감은 8년 동안 거의 26%나 증가했답니다. 세 번째, 남매 관계의 서열이 곧 연애의 서열. 이건 남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남매 사이에도 서열이라는 게 있죠. 보통 나이가 많은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 서열은 연애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누나거나 오빠였던 사람은 연애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질 확률이 높아요. 항상 동생을 챙기고 앞장서던 게 당연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서열이지 가불관계 같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한지, 둘 중 하나가 나서야 될 때 누가 먼저 나서는지 같은 거예요. 연인에게 더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이 연구를 살펴보니까 알게 모르게 형제자매는 쓸모가 있었네요.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연애 도우미가 있다는 거죠. 당신의 숨겨진 연애 도우미에게 오늘은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누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니 치킨 쏠게. 어머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러겠죠. 당신은 이 사람과 닮은 이성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애인들, 당신이 왜 그들에게 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외모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에 조용히 고개를 젓고 있는 한 쌍의 심리학자 부부가 있습니다. 하빌 핸드리스와 헬렌 헌트 박사죠. 이들은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건 그 사람이 당신의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임하고 짝이라는 이론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면을 담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나를 다정하게 대해준 아버지 때문에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대체 부정적인 면에는 왜 끌린다는 거죠?
무의식이 원한다. 그건 바로 무의식이 가진 대리만족의 욕구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상처를 입고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칭찬에 인색했던 부모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거나 늘 무뚝뚝한 부모로 인해 애정 결핍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결핍은 내 무의식 속에 남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내 무의식이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뒤늦게라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나를 조종해서 어린 시절 내게 상처를 줬던 부모의 그 부정적인 면을 똑같이 가진 애인을 찾도록 만들어요. 부모를 닮은 그 애인이 진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내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길 원하는 거죠. 물론 그건 무의식의 희망일 뿐이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지금껏 만나온 애인들이 가졌던 단점들을 잘 떠올려보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단점임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해요. 한 연구에선 무려 87%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부모와 똑같은 단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조금 심각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 내게 상처를 입힌,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부모의 단점을 똑같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 실제로 돌아보니 내가 매번 그런 사람을 만나왔다는 걸 발견한 경우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내 무의식이 나를 함부로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거치면 어린 시절 내 결핍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결핍을 채우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남자의 이상형은 이것에 좌우된다.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 기분과 식욕, 몸 상태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자분들은 자주 하듯 자신을 호르몬의 노예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들만 호르몬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호르몬의 노예거든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까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가 누구에게 언제 매력을 느낄지 결정합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으면 성욕과 자신감이 훌쩍 커지고 특히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여자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하루 중에 아주 크게 오르내려요. 아침에 분비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정오만 되어도 40%까지 떨어지죠. 남자가 끌리는 여자 타입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테스토스테론은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겨울이 되면 여자의 몸에 더 강한 욕망을 느낀답니다. 예쁜 여자와 대화할 때도 테스토스테론이 치솟아요. 이럴 때 남자들은 겁이 없어지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관심녀한테 잘 보이려고 용감한 때론 무모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모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젠 아셨죠?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호르몬의 노예라는 거. 지금까지 여동생 없는 남자와 연애하면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